내가 당뇨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몇 년간 안심하다가 갑작스레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 몇 년 동안 당뇨가 있었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한방에 이해가 되도록 핵심만 짚는 한방닥터 이동민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당뇨가 나오지 않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검진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하면서 관리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심한 당뇨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당 수치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서 당뇨 증상이 있지만 건강검진 당일에는 전날에 쫄쫄 굶고 가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년 기준 국내 당뇨병 관련 인구는 약 2,200만 명으로 국민 3명 중에 1명은 당뇨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600만 명은 당뇨병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요. 건강검진으로만 완전히 믿고 있다가 당뇨를 늦게 발견해 몸이 이미 망가지면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당뇨병 고위험군을 구별할 수 있는 5가지 전조 증상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자가 진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소화되어 포도당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세포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재빨리 흡수를 해야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데요.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세포가 분비된 인슐린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혈관 속에 포도당이 남아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갈 곳을 잃은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심각해지면 실명, 신장기능장애, 심혈관계질환, 손발의 괴사 등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게 되죠. 특히 혈관 속 과한당분은 혈관에 상처를 내서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당뇨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바로 건강검진 전날에는 아주 오랫동안 굶고 나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조금 높은 수준일 때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당뇨인가? 라고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몇 년간 안심하다가 갑자기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 몇 년 동안 당뇨가 있어 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더욱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조 증상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날 과음을 했는데 몸이 개운하다? 과음을 하게 되면 밤사이 술을 해독하기 위해 간이 이렇게 열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혈당이 떨어지게 되죠. 혈당이 높다가 혈당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컨디션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술 먹고 다음날 몸이 너무 개운하다! 당뇨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알 수 없는 가려움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다소 민감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내가 과식을 했는데 가려움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하시는 분들은 당뇨병이 생기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다가 쥐가 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당 수치가 증가하면서 미세한 혈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혈전들이 혈관을 돌아다니며 손상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몸의 말단 부분부터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증상은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진 손과 발 등에서 발생합니다. 갑자기 자다가 손발이 막 저리고 쥐가 난다? 당뇨병을 의심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눈이 침침해집니다. 우리 눈에는 수정체라는 볼록한 렌즈가 있는데요. 이 수정체는 당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을 과다하게 흡수하게 되고 크기나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것입니다. 당뇨와 눈의 관계는 익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피로감입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다는 건 정작 세포는 포도당을 못 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힘도 안 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는 심장, 눈, 신경같이 항상 움직여야 하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에도 포도당이 부족하면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만 하는데도 더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살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던가 염증이 잘 없어지지 않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식후 1시간 후에
직접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가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꼭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치가 200이 넘어간다 하면 당뇨병이고요. 180 이상이면 당뇨가 오기 직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알아차리실수록 미리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뇨는 5년에서 10년 정도 생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싶다가도 선을 탁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내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라도 놓치지 마시고 당뇨병을 예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에 위험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음식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